개요등. 이 개요등이라고 하는 이 개요등은 이름을 먼저 보면 요 개자는 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닭개자이고 요자는 오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줌이라는 뜻이고 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등나무, 동굴나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달게 오줌 냄새가 나는 등나무다. 이게 바로 개요등이라는 이름인데 요 개요등에서는 닭똥 냄새가 나죠. 닭똥의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아주 구렁내다. 구렁내가 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구렁내 동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 개요등을 구렁내가 나는 닭똥의 냄새가 나는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기피를 하고 싫어하는 그런 나무가 바로 개요등인데 이 개요등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싫어하는 냄새를 싫어하는 이런 나무지만은 이 개요등이 인도의 북동부 지방이나 인도의 동부 지방으로 가게 되면 이 개요등의 잎을 가지고 이 잎으로 요리를 할 때 향신료로 이 개요등의 잎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인도 사람들 많이 다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이걸 향신료로 쓰고 있지만은 동양의 하와이라고 하는 중국의 최남단 섬인 하이난 지방, 요 하이난 지방에 가면은 요 개요등의 잎을 요리에 사용을 하는데 요 잎을 갈아서 밀가루를 만들고 쌀하고 섞어서 떡이나 국수를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 요 떡이나 국수를 만들어서 요 잎을 먹게 되면은 처음에는 닭똥 냄새가 나기는 하지만은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매우 향긋한 향기로 변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하이난 지방의 사람들은 요 잎을 널리 먹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요등은 동양에서는 다양한 효능을 가진 약재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나무가 바로 개요등입니다. 이 개요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개요등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억울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요등은 실제로는 개요등에 가까이 접근해 보아도 불쾌한 냄새를 크게 느낄 수 없기 때문이죠. 다만 이 잎을 따서 손으로 비벼보면은 약간의 냄새가 풍길 정도이지 닭의 배설물을 상상할 만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닭을 포함해서 날개를 가지고 있는 새들은 항문하고 요도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똥, 오줌의 구별이 없는 것이 새들이죠. 그래서 요 개라고 하는 닭, 그래서 개라고 하는 닭과 오줌이라고 하는 요자를 쓰는 개요등은 닭의 오줌 냄새가 나는 등나무라는 뜻이지만은 이 과학적으로는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인 것이죠. 즉 닭은 오줌을 싸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닭의 오줌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한 닭의 오줌이라는 이름을 식물의 이름으로 정해주었기 때문에 개요등의 입장에서는 이 이름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꼭두서니까의 개요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에서 만날 수 있는 개요등은 이렇게 개요등이 있고, 개요등이라고 하는 말 앞에 이렇게 털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털개요등이 있고, 또 개요등 앞에 좁은 잎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좁은 잎 개요등. 그래서 개요등이 세 종류의 개요등을
우리들은 산에 가면 만날 수 있는데 요 세 종류의 개요등이 무엇이 달라서 이름이 서로 다르고 학명이 서로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요 개요등이라고 하는 요 식물은 요 등나무는 요 등은 등나무죠. 그래서 개요등이라고 하는 요 등나무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요등의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요등하고 털개요등하고 좁은잎 개요등 요 세 종류의 개요등이 서로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 개요등 앞에 털이라고 붙은 털개요등부터 보겠습니다. 요 개요등 앞에 털이 붙었으니까 털이 많은 개요등이다, 그런 뜻이죠. 털이 많은 개요등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단개요등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단처럼 털이 많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털개요등의 잎을 보면은 잎이 이렇게 생겼는데 잎의 뒷면을 보면은 잎의 뒷면에 털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털을 우리들은 융털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융모라고 합니다. 요 털을 자세히 보면은 털의 길이가 이렇게 긴 것도 있고 이렇게 짧은 것도 있는데 길고 짧은 털이 서로 뒤엉켜 있어서 용단처럼 돼 있다, 용단처럼 덮여 있다, 그런 뜻으로 융털이라고 하는 이러한 털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개요등 앞에 털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털자가 붙은 개요등은 털개요등은 이렇게 털이 많은데 비해서 털자를 뺀 개요등은 보면은 이 털이 정말 듬성듬성 가뭄에 콩 나듯이 듬성듬성 어쩌다가 한두 개 보일동 말동 이러한 잔털이 있습니다. 잔털. 털의 길이도 짧고 털의 숫자도 훨씬 더 적은 것이 바로 털자를 빼버린 개요등, 털자를 뺀 개요등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좁은잎 개요등의 잎을 보면은 좁은잎 개요등에도 털이 있기는 있는데 그냥 털자를 뺀 개요등보다는 요 좁은잎 개요등은 털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표면에 털이 있고 뒷면에도 털이 있는데 요 털은 숫자가 그냥 털자를 뺀 개요등보다는 많지만은 털개요등보다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적다 하는 이런 뚜렷한 차이점으로 좁은잎 개요등과 털개요등과 개요등의 잎 뒷면의 털로 일단 세 나무는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요 좁은잎 개요등은 개요등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좁은잎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잎의 폭이 좁다, 그런 뜻이죠. 잎의 폭이 좁고 잎이 가늘다 해서 가는 잎 개요등이라고도 하고 좁은 잎 개요등이라고 하는데 요 잎의 폭이 좁기 때문에 요 전체적인 모양이 마치 화살촉의 끝이나 아니면은 창끝처럼 보이는 이러한 바속골, 한자로는 피치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바속골, 좁고 긴 바속골의 형태의 잎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개요등 앞에 잎이 좁다 하는 이러한 좁은 잎이라고 하는 좁은잎 개요등인데, 이 좁은잎 개요등이 이렇게 길게 뾰족한 바속골, 한자로는 피침형인데 반해서 털개요등의 잎을 보면은 털개요등은 이렇게 좁은 바속골이 아니고 넓적한 하트형이죠. 하트형인데 이러한 형태의 잎을 우리들은 넓은
달걀꿀이라고 합니다. 넓은 달걀꿀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광난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광난형, 난형, 넓은 달걀꿀의 하트 모양의 이러한 잎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털개요등이고, 좁은 잎개요등은 길게, 점점 길게 좁고 길게 뾰족해진다. 이렇게 좁고 길게 뾰족해지는 바속꿀이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 털자도 빼고 좁은 잎도 빼버린 기본이 되는 개요등은 보면은 그 중간 형태죠. 중간 형태로 조금 길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좁은 잎보다가는 이 폭이 좀 넓어졌죠. 넓어지고 하트형인데 긴 꿀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잎은 달걀꿀이거나 난형이거나 달걀을 닮은 바속꿀. 그래서 난상피치명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난상피치명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달걀 같은 바속꿀이다. 이렇게 해서 잎의 모양만 가지고도 개요등과 털개요등과, 털개요등은 훨씬 더 이 폭이 넓어지죠. 훨씬 더 폭이 넓어지고 좁은 잎개요등은 폭이 훨씬 더 좁다 하는 이런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개요등의 꽃을 보면은 또 재미있습니다. 개요등의 꽃은 이렇게 생겼는데 옆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옆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개요등의 꽃들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지금 오늘 보고 있는 개요등의 꽃은 여기가 둥근 기둥꼴, 원기둥 모양이죠. 원기둥 모양, 둥근 기둥꼴로 한자로는 원주형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암술이나 수술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암술과 수술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모양의 꽃이 피기도 하지만은 여기 요 꽃을 보면은 요 꽃에서는 여기 위에 뭐가 하얀 거가 벌레처럼 지렁이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요것은 바로 요거 암술입니다. 암술인데 여기 요것을 잘라서 보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꽃밥이 하나, 둘, 세 개가 보이는데, 꽃밥하고 수술대는 여기에 짧은 수술대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수술대가 있어서 수술대는 꽃뿌리 통부라고 하죠. 여기 요것을 꽃뿌리 통부라고 하고, 여기를 꽃뿌리 갈래 조각이라고 하는 5갈래의 조각이 있고, 요 아래쪽에 있는 요 꽃뿌리 통부에 수술대가 다 5개가 다 붙어 있습니다. 5개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통꽃이기 때문에 나중에 꽃이 떨어질 때 보면 꽃뿌리 통부가 그대로 떨어지면 수술대도 같이 그 속에 달려있는 채로 떨어져 버리고 남는 것은 이렇게 암술대만 남게 됩니다. 근데 이 암술대가 아주 재미있죠. 재미있어서 이렇게 보면 요게 암술대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데,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쪽으로 갈라지고 이쪽으로 갈라지고 2개의 암술대가 아래쪽에는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데 요 위쪽에 갈라진 암술대들은 꼬불탕 꼬불탕 구부러져서 비틀려 있습니다. 비틀려 있습니다. 이러한 비틀려 있어서 요 길이가 상당히 긴데, 요게 요 꽃뿌리 통부의 바깥쪽으로 살짝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요 암술대입니다. 그래서 암술대가 2개이기 때문에 요 2개의 암술대가 나중에 열매가 되면은 2개의 암술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가 맺혀지고, 열매 속에서 씨앗이, 열매 하나에 씨앗이, 이러한 씨앗이 2개씩이 들어 있습니다. 2개씩이 들어 있어서 이렇게 씨앗이 납작한 공 모양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은 반공 모양이다. 그래서 반공 모양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반구형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게 반구형의 씨앗이 2개가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2개가 딱 달라붙어서 요 열매 하나 속에 들어있게 됩니다. 열매 하나 속에 씨앗이 2개가 들어있다.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기에서
두 개의 씨앗이 맺게 되는데, 여기 꽃이 피어 있을 때 아까 제가 요 꽃뿌리 통부가 그대로 떨어지고 나면 요 상태가 된다고 했는데, 요 상태를 보면 요게 여기 초록색 부분에 이렇게 보이는, 뾰족하게 보이는 요것이 바로 꽃받침 조각입니다. 요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 꽃받침이 이렇게 초록색 부분이 이렇게 꽃받침 조각이 5갈래로 갈라지는 꽃받침 조각이 있는데, 요 꽃받침 조각의 아래쪽 요 부분이 바로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고, 암술대의 아래쪽에 있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자라서, 암술대가 2개 있기 때문에 요 속에는 미씨가 2개가 들어있어서 나중에 씨앗이 2개, 열매 하나에 씨앗이 2개씩이 들어있게 되는데, 그런데 요게 여기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의 위쪽에 있는 요 꽃받침 조각들이 나중에 열매가 다 익었을 때 보면, 열매가 다 익었을 때도 요 5갈래로 갈라졌던 꽃받침 조각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꽃받침 조각이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여기에도 5개가 있고 여기도 5개가 있고, 그래서 꽃받침 조각이 5개가 끝까지,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끝까지 남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꽃받침 조각을 우리들은 한자로 숙존악이라고 합니다. 숙존악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영구 꽃받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구 꽃받침을 가지고 있는 열매, 이 열매는 한자로 핵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굳은씨 열매라고 합니다. 이 핵과의 대표적인 것이 복숭아라고 했죠. 그래서 복숭아의 열매와 구조가 같은 열매를 요 개요등 종류들은 개요등 종류들은 복숭아 열매와 똑같은 구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복숭아의 열매처럼 열매 껍질이,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는 우리 복숭아를 딱 깨물어 먹으면은 얇은 열매 껍질이 터지면서 그 속에 달콤한 액즙이 많이 들어있는 열매살이 들어있죠. 열매살이 있고, 열매살 속에는 복숭아를 보면 딱딱한 씨앗이 딱 하나가 들어있는데, 여기 개요등도 보면은 이러한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는 액즙이 많은 열매살이 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씨앗은 한 개처럼 보이는 씨앗이 2개가 딱 달라붙어 있는데, 2개의 씨앗은 딱딱하게 굳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은씨 열매다. 그래서 개요등의 열매는 굳은씨 열매이고, 씨앗은 열매 하나에 2개씩이 들어있다. 이것이 바로 개요등의 열매인데, 털개요등이나 개요등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좁은잎 개요등도 다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는, 똑같은 굳은씨 열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열매는 가을에 익게 되는데 9월 달에 익기 시작하는데, 이 열매가 겨울에도 달려 있습니다. 겨울까지 달려 있는데, 이렇게 황갈색의 노란 열매가 조롱조롱 매달려 있게 되는데, 이 열매가 눈이 쌓여, 요 위에 눈이 내려서 쌓여 있을 때까지도 이 열매는 끝까지 남아 있게 된다 하는 이러한 특징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 개요등 종류들은 턱잎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턱잎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줄기에서 입자루가 갈라지는 이게 줄기입니다. 이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줄기에서 입자루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입자루가 갈라지는데, 입자루 아래에 이러한 턱잎이라고 하는 타겹이 있습니다. 한자로 타겹이고 우리말로는 턱잎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턱잎이 삼각형의 뾰족한 턱잎을 가지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요등이죠. 그래서 이 개요등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나무의 줄기를 빙빙빙빙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빙빙빙빙 감아서 올라가면서 다른 식물에 기대서
덩굴로 자란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등들은 모두 덩굴 식물이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덩굴나무라고 합니다. 이것을 덩굴나무라고 하고 이 줄기를 보면 나무가 맞죠. 덩굴나무라고 하고 덩굴나무는 한자로 만경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경목, 덩굴나무가 우리나라에 좁은잎 개요등도 있고 털개요등도 있다. 이러한 개요등의 종류들이 잎의 털과 줄기의 털도 또한 마찬가지로 다릅니다. 그래서 털개요등은 잎의 털도 많지만은 잎의 털도 뒷면에 털이 많고 잎의 뒷면에 털도 많고 여기 어린 가지에도 보면 털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좁은잎 개요등을 보면은 좁은잎 개요등은 요 줄기에 어린 줄기에 거의 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좀 더 크게 보면은 이렇게 약간의 털이 보입니다. 이렇게 약간의 털을 가지고 있고 또 그냥 개요등, 앞에 아무것도 없는 개요등도 마찬가지로 어린 가지에 이렇게 짧은 털이 약간 있다 하는 약간 있지만은 털 개요등만은 어린 줄기에도 털이 많다고 하는 뚜렷한 차이점으로 털 개요등과 좁은잎 개요등과 개요등은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요등은 꽃가루 바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동물들에게는 악취를 풍겨서 닭똥 냄새를 풍겨서 냄새가 지독하게 나기 때문에 이 다른 동물들은 이 개요등에 접근하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냄새는 바로 요 줄기 부분하고 잎에서 주로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요 꽃이 피었을 때 보면은 꽃에서는 또 그 닭똥 냄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꽃에 코를 대고 맡아보면은 꽃에서는 닭똥 냄새가 나지 않는데 나지 않기 때문에 곤충들이 여기에 와서 꽃가루 바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꽃을 자세히 보면은 이러한 통꽃이죠. 이러한 통꽃인데 이러한 통꽃의 여기 요 부분을 꽃뿌리 통부라고 하고 여기 하얀색 부분을 꽃뿌리 조각이라고 하죠. 이렇게 5갈래의 꽃뿌리 조각이 있는데 이 꽃뿌리 조각의 요 통부 쪽을 보면 하얀색의 통부는 자주색의 붉은색이 많이 들어간 자주색인데 그 통부 쪽에는 이 하얀색의 흰 털이 이렇게 잔뜩 많이 빽빽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빽빽하게 많은 이유는 다른 동물들은 냄새가 나서 못 오지만은 곤충들은 여기 올 수가 있죠. 곤충들은 올 수가 있고 나비나 벌이나 아니면 다른 곤충들이 오게 되는데 요 곤충들 중에서도 몸집이 아주 작은 박각시벌레라고 하는 그런 작은 곤충만이 요 통부를 요 길고 좁고 긴 요 꽃뿌리 통부 쪽을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털이 이렇게 많이 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빽빽하게 많이 나서 박각시 애벌레 같은 곤충만이 요 박각시 애벌레 같은 아주 작은 곤충만이 요 좁고 빽빽한 곳을 통과할 수 있도록 개요등의 꽃의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요등만의 지혜로운 비책으로 다른 곤충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요등은 아주 지혜로운 꽃이다. 지혜로운 꽃이 핀다. 그래서 지혜로운 꽃을 핀다고 해서 개요등의 꽃말은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를 가진 꽃이다. 그런 뜻이죠.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